예, 영상 한번 또 찍어보겠는데 제가 원래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잡혔는데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나서 영상이나 찍어보는데 몇 년 전의 일인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입술 주위에 빨갛게 뭐가 막 나요. 한꺼번에 수십 개씩. 근데 보기도 되게 흉하고 입술 주위에만 나요,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무 연고나 막 바르다가 차도가 없길래 동네 피부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보더니 의사가 대뜸 하는 말이 헤르페스네? 이러는 거예요. 헤르페스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입술이나 성기 주위에 수포, 이렇게 뭐 빨간 거, 이런 게 수십 개가 나는 병인데, 성병이라고도 해요. 성관계로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1형과 2형이 있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1형, 2형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일단 몸 안에 헤르페스 균이 들어오면은 평생 그 균이랑 같이 살아야 돼요. 현대의학은 헤르페스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기 걸리듯이 몸이 좀 피곤하거나 하면은 몸에 여기저기 수포들이 막 생겨나고 쓰라리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별 증상이 없는 사람은 증상이 없는데 증상이 심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주 재발해서 고통스럽고 무엇보다 헤르페스 균이 재수없어서 눈으로 가면 헤르페스성 각막염이 돼서 혼탁 증상까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시야가 되게 세상을 보는 게 힘들어질 수 있고 뇌로 가면은 헤르페스성 뇌수막염이 돼서 엄청나게 그게 중병으로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진짜. 근데 제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거, 불치병이고 게다가 전염병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아우 세상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날. 가뜩이나 구순구결 이거 가져가지고 이건 뭐 전염은 안 된다지만 이제 유전은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데 전염 가능한 불치병까지 제 몸에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정말 그날 이후로 세상이 지옥이었어요. 그랬는데 공교롭게 그 즈음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저랑 비슷한 입술에 뭐 주위에 뭐가 여러 가지가 나는데 동네 비뇨기과 가니까 헤르페스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의사가 딱 보고서 헤르페스네 그래가지고 헤르페스는 약이 따로 없고 아시클로버라고 그래가지고 증상 완화제 주로 먹는 약인데 그것만 한 일주일치씩 이제 지어줘요. 근데 의사들이 헤르페스는 신경을 안 써요. 왜? 보통 대다수 사람한테는 별 증상 없고 중요한 거는 불치병이니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몸 안에 헤르페스 균이 있다는 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런 불치의 전염병을 가지게 되니까 사람 심리가 묘해지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나 이렇게 막 스스로가 저주스럽고 그러다가 세상을 향해서 복수를 하고 싶어져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염시키고 싶어지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왜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수한다고 아무하고나 막 콘돔 없이 성관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심리예요. 그런데 저는 쫄보라서 그걸 못했어요. 왜? 헤르페스 그렇게 성병 가진 사람이 본인이 성병 가진 걸 알면서도 누군가랑 성관계를 해서 성병을 옮기면 그걸로도 상해죄예요. 상해죄. 그래서 당연히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쫄보가 되나가지고 이렇게 전염시키다가 누가 나 고소하면은 또 경찰서 끌려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저는 누구한테 전염시키고 이런 걸 못했어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그거 헤르페스 진단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있었잖아요. 제 지인 중에. 그 사람은 쫄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헤르페스 진단받고 저랑 몇 번 만나서 술 먹으면서 막 서로 한탄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막 세상에 그거 이거 퍼뜨리겠다고 콘돔 없이 마구마구 아무하고나 막 성관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저는 이제 헤르페스 가졌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우울했는데 우연히 업무상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혼자 나올 줄 알았는데 옆에 좀 젊어 보이는 또 누가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남동생이래요. 우연히 둘이 만나서 형제가 만나서 밥을 먹고 저를 만나러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다가 업무 얘기는 금방 끝났고 그 두 형제가 저보고 술을 먹재요. 근데 제가 나 술 못 먹는다고. 아니 왜 술을 못 먹냐고 물어봐서 그냥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헤르페스에 걸렸고 헤르페스는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된다. 컨디션 좀만 나빠지면 헤르페스 균이 재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나는 그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술을 끊었다. 그 헤르페스 감염된 이후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같이 나왔다는 젊은 동생, 그 동생이 저를 요러고 보더니 헤르페스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입술 주위에 그때도 붉은 게 막 나 있었고 그걸 가르치면서 제가 이거 헤르페스 전형적 증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만 자기가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그래서 저는 아직 젊어서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가 본데 내가 갔던 병원에 나이 많은 의사는 헤르페스 맞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교과서상으로의 헤르페스는 아니래요. 피 검사를 받아봤니에요. 그래서 안 받아봤다 그랬더니 자기라면 피 검사를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거에 귀가 얇아가지고 바로 다음날 괜찮다는 병원을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서 갔어요.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피 검사를 받고 며칠 뒤에 가니까 헤르페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르페스는 붉은 게 생기기는 하는데 입술 주위에 그게 수포처럼 돼 있고 투명한 물이 나온대요, 그 안에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붉은 게 생기긴 하는데 그 안에 누런 농양들, 종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농양 같은 게 들어있고 이런 건 헤르페스가 아니래요. 게다가 피 검사도 아니라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는 집에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헤르페스가 아닌데 그럼 입술 주위에 이런 게 왜 생겼나. 의사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원인을 알아냈어요. 제가 전기 면도기를 쓰는데 짠돌이라서 10년 넘게 그거를 안 바꾸고 계속 썼었어요. 근데 별다르게 제가 뭐 세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칼날에 뭐 이렇게 녹이 쓰이기도 하고 더러운 게 묻기도 하면서 전기 면도기로 제 입술 주위를 이렇게 할 때마다 상처가 나고 거기에 더러운 균이 들어가서 그렇게 막 이렇게 입술 주위에 뭐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전기 면도기를 사니까 싹 그게 사라졌어요. 헤르페스 증상이. 그냥 헤르페스가 아니었던 게 맞아요. 참고로 아까 의사가 아시클로버 왜 처방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헤르페스가 아니니까 아시클로버 먹어도 당시에 아무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그 저랑 동시에 헤르페스 거의 동시에 진단받는 그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내가 헤르페스 아닌 걸로 나왔는데 당신도 헤르페스 아닐 수 있으니까 빨리 제대로 피 검사 받아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았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로 가서 검사 받으니까 그 사람도 헤르페스가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근데 상당수 의사들이 이렇게 오진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헤르페스는 인생에 큰 영향 안 주고 불치니까 피검사까지 안 하고 그냥 대충 보고 헤르페스네요. 그리고 아시클로버 그냥 일주일 처방해주고 많은 의사들이 많아요. 무책임하게. 그래서 헤르페스가 아닌 걸로 우리 둘 다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럼 뭐 인생이 제대로 풀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왜냐? 그 친구는 이제 세상에 복수한다고 헤르페스 전염시키겠다고 콘돔도 안 끼고 마구마구 관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 매독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매독이란 병이 요즘은 페니실린 주사 한 방이면 다 낫는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다른 성병균, 일반적인 균과는 다르게 매독균은 그 균을 우리 몸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균을 단지 활동을 못하게 억제시키는 거예요. 잠재우는 개념이에요. 그걸 관해라고 그래요. 관해. 암이랑 똑같아요. 암도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잠재우는 개념인데 매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독은 이제 치료하고 나면 의사가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대다수 의사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라고 그래요. 왜냐? 혹시 재발했을까봐 수치를 재고 피 뽑아서 수치를 재고 수치가 그대로면 재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가 재수 없어서 올라가면 재발했으니까 추가 치료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재발을 자주 하진 않지만 뭐 20, 30%에서는 재발한단 말도 있어요. 그리고 매독 같은 경우는요. 기본 검사에서는 항상 양성으로 나와요. 매독에 걸린 걸로. 그러면 정밀 검사를 들어가는데 정밀 검사에서는 수치가 이제 나오거든요. 1대 16, 뭐 1대 8 이래가지고. 그래서 매독에 일단 걸리고 나면 치료를 하고 나도 매독균은 우리 몸에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검사에서는 항상 양성이 나오고 이제 정밀 검사 들어가서 수치가 그대로면은 매독 치료가 제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독에 걸리고 나면 피곤한 게 예컨대 회사에 들어간다, 입사할 경우에는 기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니까 추가 의사의 진단서를 또 제출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비록
양성으로 나왔지만 그건 과거에 매독에 걸렸었던 과거 경력일 뿐이고 지금은 수치 검사 결과 매독이 이미 치료된 상태다 그렇게 추가 진단서를 내야 되는 게 그게 좀 피곤한 거죠. 이제 일단 양성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매독에 걸리고 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뒤늦게.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 측에서 혼인전 검사를 받자고 그랬어요. 서로. 그 여자가 좀 깐깐했나 봐요. 그래서 혼인전 검사에서는 성병 검사도 서로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검사서를 주고 받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독은 일단 걸리고 나면 기본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남자가 기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추가 검사를 받고 정밀 검사를 받고 매독은 이미 치료된 상태다. 그거를 이 여자한테 추가 진단서까지 줬지만 여자 측에서는 너무너무 결벽증이 심했는지 일단 매독에 한번 걸렸던 남자랑 결혼하기 싫다 이래가지고 결혼이 파토가 났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은 인생이 그것 때문에 꼬였고 지금도 혼자 사는데 지금도 그 여자 놓친 거를 많이 후회를 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헤르페스 오진만 아니었으면 그 남자가 세상에 복수한다고 콘돔 없이 그런 짓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 남자 나름 조심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매독에도 안 걸렸을 거고 그러면은 그 여자는 결혼해서 지금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골 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헤르페스 오진한 의사한테 그럼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애매해요. 예컨대 중병이 아닌데 예컨대 암인데 그거를 암을 못 잡아냈다. 그래서 암이 그게 퍼져가지고 죽었다. 아니면 암이 퍼져서 큰 피해를 봤다. 그런 건 당연히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고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그런데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이번 헤르페스 오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저랑 동시에 헤르페스 오진 받은 사람이나 피해 본 건 없어요. 그 의사의 오진으로. 그렇죠? 헤르페스가 아닌데 헤르페스라고 했어요. 그럼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민사상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하겠지만 형사적으로 형사 고소를 할 거리는 없다고. 우리가 피해를 본 게 없으니까. 피해를 본 게. 그 친구가 세상에 복수하겠다고 콘돔 없이 마구 이렇게 성관계한 건 의사 탓이라고 보긴 애매하잖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의사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의사한테 그 친구한테 헤르페스 오진을 한 의사한테 법적인 책임 묻기도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더더욱 열이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오진만 없었으면 자기는 매독에 안 걸렸고 그러면은 그 여자는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 굳이 왜 찍냐면은요. 인생 골 때린다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찍었어요. 인생이 참 희한하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뭐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그냥 나이가 드니까 저는 자꾸 제 뜻과는 다르게 젊은 날의 사고로 인생이 꼬여 본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스탠다드하게만 가는 인생보다는 그렇지 않은 인생길도 되게 많다고 항상 느끼고 그런 길에 오히려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거 위주로 영상을 찍게 되네요. 네, 어쨌든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오후 시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